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별을 모으는 할머니와 새 아이들. 저 멀리 산과 바다 사이에 아주 작고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은 달빛골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어른들은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라고만 했고 아이들은 달님이 직접 골라서 이름을 붙여줬을 거야 라고 상상했답니다. 달빛골에는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빨간 지붕집, 파란 지붕집, 노란 지붕집. 집마다 굴뚝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고 거리는 고요해졌어요. 마을 가장 끝자락 오래된 은행나무 옆에는 이상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지붕이 어떤 색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낡고 담장에는 온통 이름 모를 풀꽃들이 자라나 있었지요. 밤이 되면 그 집의 창문에서는 다른 집들과는 다른 빛이 흘러나왔어요. 파란빛도 아니고 노란빛도 아닌 마치 별빛처럼 은은하게 반짝이는 그런 빛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디서 오셨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별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건 밤마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뭔가를 잡는 것처럼 손을 뻗는 모습을 어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별을 잡으려는 걸까요? 누군가 물으면 마을 어른들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요. 저 집 근처에는 가지 말거라. 늦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돼. 하지만 아이들이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법이잖아요. 루나는 10살이었어요. 눈이 동그랗고 코에 주근깨가 다닥다닥 박혀 있었으며 항상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아이였어요. 왜 하늘은 낮에 파랗고 밤에는 까만지, 왜 고양이는 밤에도 잘 볼 수 있는지, 왜 어른들은 맛없는 걸 먹으면서도 몸에 좋다고 억지로 먹는지. 루나의 엄마는 늘 말했어요. 루나야, 질문을 좀 줄여. 엄마가 다 대답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루나는 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궁금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루나는 화장실을 가다가 창문 너머로 별 할머니의 집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분명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별을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요. 저게 뭐지? 루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루나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무서워 가지 마라고 했지만 루나의 가장 친한 친구 도도와 세이는 눈을 반짝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도도는 루나보다 1살 많은 11살이었는데 마을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아이로 유명했어요. 두 다리가 바람처럼 가볍고 어디든 달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였지요. 하지만 사실 도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세이는 9살로 셋 중 막내였어요. 작고 조용한 아이였지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는 선수였어요. 나뭇가지로 작은 배를 만들고 색종이로 꽃을 접고 진흙으로 작은 동물 조각을 만들었어요. 세이도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꾼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가보자. 루나가 말했어요. 도도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이는 작은 손으로 루나의 소매를 꼭 잡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세이가 물었어요. 루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모르지. 하지만 괜찮은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잖아. 사흘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새 아이는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와 달빛골 끝자락을 향해 걸어갔어요. 달은 반달이었어요.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지요. 새 아이의 발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에 울렸어요.
루나가 앞장섰고 도도가 그 뒤를 세이가 도도의 옷자락을 꼭 잡고 맨 뒤를 따랐어요. 은행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나무의 잎들이 달빛에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뒤로 별 할머니의 집이 보였어요. 창문에서는 역시나 그 신비로운 은빛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집 안에 있지 않았어요. 마당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낡은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커다란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것들이 바구니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 서 있는 아이들 들어오렴. 할머니가 말했어요. 새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엄청 조용히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도는 달아날까? 하다가 루나가 이미 앞으로 걷고 있는 걸 보고 따라갔어요. 세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작은 발을 내디뎠어요. 할머니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무섭지 않았어요. 주름이 아주 많았지만 눈이 밝고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든든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늦은 밤에 여기까지 온 걸 보니 할 말이 있는 모양이구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루나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요. 밤마다 빛이 나오는 게 보여서요. 할머니는 빙긋 웃었어요. 그래, 잘 왔다. 앉으렴. 오늘 밤 이야기를 해줄게. 할머니는 바구니에서 빛나는 것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작고 투명한 구슬이었는데 안에서 아주 작은 빛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깜박이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세 아이는 동시에 몸을 기울여 들여다봤어요. 별이에요? 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빛 조각이야. 매일 밤 아주 먼 하늘에서 별들이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떨어지면서 빛으로 변하지. 사람들은 그걸 별똥별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별들의 눈물이란다. 왜 별들이 울어요? 루나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별들도 외롭거든. 우주는 엄청나게 넓은데 별들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운 별이라도 수천 년을 날아가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너무 외로울 때 별들은 작은 빛 조각을 떨어뜨려. 그럼 할머니는 그걸 모으는 거예요? 도도가 물었어요. 그래. 나는 오래전부터 별빛 조각을 모아왔어. 그런데 이 조각들은 그냥 모아두면 안 돼. 써야 해. 어떻게 써요? 할머니는 구슬을 다시 바구니에 넣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별빛 조각에는 소원을 담을 수 있어. 하지만 아무 소원이나 담기는 게 아니야. 진짜 소원, 즉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소원만 담을 수 있지. 새 아이는 조용해졌어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떠올려 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밤 너희 세 명에게 별빛 조각을 하나씩 줄게. 할머니가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각을 쓰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줘야 해. 진짜 이야기를. 할머니가 먼저 도도를 바라보았어요. 도도는 마을에서 가장 빠른 아이로 알려져 있었어요. 달리기 대회에서 늘 1등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 영웅 같은 존재였지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 앞에서 도도는 어딘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도, 너는 달리는 걸 좋아하니?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도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달리는 게 싫어요. 루나와 세이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아빠가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서 계속 달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달리기를 생각하면 배가 아파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더 심해요. 지면 아빠가 실망할까 봐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는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니? 도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빨개진 얼굴로 말했어요. 그림이요. 혼자서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아빠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서. 아빠를 실망시키기 싫은 거야? 아니면 아빠가 무서운 거야? 할머니가 물었어요. 도도는 고개를 숙였어요. 둘 다요. 할머니는 바구니에서 별빛 조각을 꺼내 도도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조각은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빛났어요. 이 빛 조각을 품고 있어. 내가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이 빛이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달리기 1등보다 훨씬 용기 있는 일이야. 도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다음은 세이 차례였어요. 세이는 9살 치고는 아주 조용하고 신중한 아이였어요. 늘 뭔가를 만들고 늘 혼자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뛰어놀 때 세이는 나뭇가지를 줍거나 모래를 모아 뭔가를 빚었어요. 그게 이상해 보여서 친구들이 가끔 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세이, 너는 무서운 꿈을 꾼다고 했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세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한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별빛은 많은 것을 보여주거든. 세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꿈이야?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꿈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부르는데 아무도 안 와요. 매일 밤 그 꿈을 꿔요. 세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제부터야?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마당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달빛이 세이의 작은 어깨 위로 흘러내렸어요. 세이야, 그 꿈은 나쁜 꿈이 아니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너의 마음이 할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뜻이야. 어둠 속에서 부르는 건 할아버지가 아직 내 마음 속에 살아있다는 거야. 그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는 거란다. 세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보고 싶어요. 세이가 말했어요. 그래, 보고 싶지. 그 마음은 평생 간직해도 돼. 그리움은 슬픈 게 아니야.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거든. 할머니는 별빛 조각을 꺼내 세이의 손에 올려놓았어요. 조각은 세이의 눈물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어요. 이 빛 조각을 침대맡에 두고 자렴. 꿈속 어둠 속에서 이 빛을 기억해.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세이는 빛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마지막은 루나였어요. 루나는 질문이 많은 아이였어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했고 왜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늘 그냥 그런 거야, 커서 알게 돼, 너무 많이 묻지 말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루나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 질문들이 쌓여갔어요. 루나, 너는 왜 여기 왔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궁금해서요. 루나가 대답했어요. 무엇이? 모든 게요. 그러다가 루나는 잠시 멈췄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지가 궁금해요. 다들 좀 이상하게 봐요. 너무 많이 물어보면 귀찮다고 하고 쓸데없는 걸 묻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상한 건지 헷갈려요. 할머니는 루나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루나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뭔지 아니? 루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냥 그런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궁금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은 발전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것들, 전기도, 약도, 책도 다 누군가 왜? 라고 물었기 때문에 생긴 거야. 너는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세상에 아주 소중한 아이야. 근데 왜 어른들은 싫어해요? 어른들도 어렸을 때는 질문이 많았어. 그런데 자라면서 이상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질문하는 걸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저는 멈추면 안 되겠네요. 절대로.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루나야, 질문에는 책임이 따라. 질문을 했으면 답을 찾아야 해. 그냥 궁금해하기만 하고 답을 찾지 않으면 질문은 힘을 잃어버리거든. 루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세 번째 별빛 조각을 루나의 손에 쥐어 주었어요. 이 빛이 너의 질문들을 기억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답을 찾는 길에서 이 빛이 조금씩 밝아질 거야. 세 아이 모두 별빛 조각을 손에 쥔 채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는요? 루나가 물었어요. 할머니 소원은 없어요? 할머니는 잠시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조용히 웃었어요.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어떤 소원이요?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전 나도 너희들 나이였을 때가 있었어. 그때 나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아이였거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나에게도 별 할머니가 있었어.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이 나에게 별빛 조각을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이 조각으로 소원을 빌어라.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소원을. 나는 우리 가족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응. 그런데 신기하게도 소원을 빈 다음 날부터 내가 달라졌어. 게으르던 내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포기하던 내가 끝까지 해내기 시작했어. 별빛 조각이 소원을 이루어준 게 아니라 내가 소원을 이루었어. 그 별빛 조각은 그냥 내 마음에 있던 것을 깨워준 거였지. 새 아이는 손 안에 빛 조각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뭐라 하셨는지 알아? 뭐라 하셨어요? 나한테 보답하지 말고 다른 아이들한테 해줘라. 그래서 나는 평생 별빛 조각을 모아서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살아왔어. 루나는 뭔가를 깨달은 듯 눈을 깜박였어요. 그럼 할머니의 소원은 우리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정확히.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으며 떨어졌어요. 와. 세이가 숨을 죽였어요. 저게 별의 눈물이에요? 도도가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별은 아주 먼 곳에 있어. 지구에서 빛이 가는 데만도 수천 년이 걸리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저 빛은 사실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이야. 수천 년 전? 루나가 눈을 둥그렇게 떴어요. 응.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는 이미 사라진 것도 있어. 근데 빛이 워낙 오래 걸려서 우리한테는 아직 보이는 거야. 우리는 과거의 빛을 보고 있는 거지. 세이가 가슴에 품었던 별빛 조각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그런 건가요? 돌아가셨지만 아직 우리 마음속에 빛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세이를 바라보았어요. 세이야, 그건 내가 오늘 들은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야.
세이는 볼이 빨개졌어요. 도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멀리 있는 별들도 외롭다고 했는데 자기는 왜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별들은 수천 년의 거리를 넘어 빛을 보내는데 자기는 고작 몇 마디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루나는 손 안에 빛 조각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많은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할머니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루나가 말했어요. 얼마든지. 별빛 조각이 다 쓰이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사라지지. 하지만 그 빛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어. 마치 내가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세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당이 고요해졌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은행나무 잎들을 흔들었어요. 금빛 잎들이 달빛 아래서 살랑거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달이 하늘 가운데를 지나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야겠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잖니. 새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별빛 조각을 각자 주머니에 넣었어요. 할머니 또 와도 돼요? 세이가 물었어요. 언제든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밤에 몰래 오지는 말고 낮에 당당하게 대문을 두드리고 와.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새 아이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할머니. 도도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저 아빠한테 말할게요. 그림 그리고 싶다고요. 잘 됐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겁나는데요? 당연히 겁나지. 무섭지 않은 용기는 용기가 아니야. 무서운데도 하는 게 용기야. 도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새 아이는 달빛골길을 걸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별들이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났어요. 루나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또 질문들이 쏟아지는 걸 느꼈지만 이번에는 그게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이는 걸으면서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그리고 도도는 집 앞에 도착해 문손잡이를 잡으며 한 번 더 별빛 조각을 꺼내 보았어요. 따뜻했어요. 마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 말할게. 도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흘 후 도도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달리기 말고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아빠는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도도가 꺼낸 스케치북을 펼쳐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도가 몰래 그려온 그림들이 가득했거든요. 아빠의 얼굴, 엄마의 얼굴, 집 앞 은행나무, 달빛골 풍경들. 이걸 언제 다 그렸어? 아빠가 물었어요. 달리기 연습 빠지고요. 도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빠는 한동안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잘 그렸네. 도도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네 글자가 달리기 1등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 주 금요일 세이는 침대맡에 별빛 조각을 올려놓고 잠들었어요. 그날 밤 꿈속에서 또 어둠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조금 있으니 저 멀리서 작은 빛이 보였어요. 세이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빛이 가까워지자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서 있었어요. 세이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무서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루나는 그날 이후 공책을 한 권 샀어요. 표지에 질문 공책이라고 썼어요. 떠오르는 질문들을 전부 적고 하나씩 답을 찾아갔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선생님께 묻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떤 질문은 쉽게 답이 나왔고 어떤 질문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루나는 그 답 없는 질문들이 제일 좋았어요. 아직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라는 뜻이니까요. 내가 찾아낼 수도 있잖아. 루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어요. 어느 날 새 아이는 별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낮에 당당하게 대문을 두드리며.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새 아이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셨어요? 아주머니는 조금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아이들아. 참 조용히 사셨던 분인데. 새 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디 아프셨어요? 루나가 물었어요. 그냥 조용히 주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셨어. 마당에 의자를 꺼내두고 바구니도 꺼내두고 마지막까지 하늘을 보셨던 것 같더라. 새 아이는 할머니의 마당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은행나무가 가을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날 밤 세이는 별빛 조각을 꺼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된 거야. 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별이 됐을 거야. 루나는 질문 공책을 꺼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질문을 적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 아래에 작게 썼어요. 모르지만 별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수천 년 전 빛이 아직도 우리한테 닿는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의 빛도 오래 남으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도도는 화가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고 풍경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을 색으로 표현했어요. 첫 전시회 때 아빠가 왔어요. 도도가 어릴 때 몰래 그려온 그림들 중 하나도 액자에 넣어 걸렸어요. 아빠는 그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아빠가 도도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내 꿈을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도도가 말했어요. 아니요, 아빠가 너무 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세이는 도예가가 되었어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꽃병을 만들고 작은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매년 기일마다 세이는 특별한 그릇을 하나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좋아하셨던 것들을 표현한 그릇이었어요. 세이는 지금도 밤에 꿈을 꿔요. 그런데 어둠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루나는 과학자가 되었어요. 밤하늘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되었어요. 별들이 왜 빛나는지, 우주는 얼마나 넓은지, 별똥별은 왜 생기는지. 루나의 질문 공책은 어느새 수십 권이 됐고 루나는 그중 몇 가지 답을 직접 찾아냈어요. 어느 학회에서 루나는 강연을 했어요. 주제는 별빛의 여행이었어요. 강연 마지막에 루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는 별빛은 수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그 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빛은 아직 우리 눈에 닿아 있어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떠난 사람의 빛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여행하고 있으니까요. 달빛골에는 지금도 별 할머니의 집이 있어요. 아무도 살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집은 낡지 않아요. 담장의 꽃들은 여전히 피고 지고 은행나무는 여전히 계절마다 색을 바꿔요. 그리고 밤이 되면 가끔 그 집의 창문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와요. 달빛골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어른들은 그냥 지나치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바라봐요. 그리고 가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아이, 무언가를 만들기 좋아하는 아이,
빠르게 달리지만 진짜 꿈을 찾는 아이들이 그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춰요. 그럴 때면 은행나무 잎이 살랑 흔들리면서 마치 누군가가 손짓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렴. 오늘 밤 이야기를 해줄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달빛골의 밤은 계속돼요. 오늘 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저 별들 중 하나는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이에요. 그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닿고 있어요. 그건 우주가 보내는 작은 인사예요. 잘 자요. 꿈에서도 별빛이 함께하기를.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